네, 일로 라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뭐 역전재판 게임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저번 주에 제가 전체 화면 하는 법을 몰라서 네, 게임이 진행이 안 됐었죠. 오늘은 전체 화면 하는 법을 이제 드디어 알았습니다. 드디어 알았기 때문에 오늘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시작해보죠. 일본 게임이죠, 이게. 역전재판이. 그 일본 재판이랑 우리나라 재판이랑 굉장히 비슷한 게, 우리나라 법 자체가 독일에서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비슷해요, 재판이. 최근에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법률들이 있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영미법이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뭐 절차적인 차이나 이런 게 생기긴 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첫 번째 역전 시작합니다. 뭔가요? 피가 뚝뚝뚝 하하. 제길 어째서 내가 이 지경이. 이런 일로 잡히긴 싫어. 이런 일로는 말이야. 일로? 범호흡인 일로? 네. 누군가 다른 누군가가 저지른 걸로 막는 거야. 네. 그래, 그놈이야. 그놈이 한 짓으로 꾸미면 처음부터 범인이 나오네요. 여기는. 자, 8월 3일 오전 9시 47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 대기실. 나루호도. 나루호도는 일본어로 역시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긴장되네. 나루호도군. 소장님? 법률사무소를 소장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본은. 네. 뭐 우리나라는 이제 뭐 그냥 대표님 이렇게 부르죠. 간신히 늦지 않았군요. 기분이 어때요, 첫 법정은? 이렇게 떨리는 건 초등학교 학급 재판 이후로 처음이군요. 학급 재판을 뭐 이렇게 했다는 설정인가 보네요. 꽤나 오래된 일이군요. 그렇죠 뭐. 근데 소장님, 오늘 일은 죄송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아니요, 괜찮아요. 귀여운 부하의 첫 무대인걸요. 아, 소속 변호사님의 첫 공판 데뷔를 이제 감상하러 오신, 네, 대표 변호사님 치히로 변호사님이신가 보네요. 그렇다 쳐도 첫 법정에서 살인사건을 다루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네요. 첫 사건이 형사사건이기는 되게 힘든데, 더군다나 살인사건이라는 거는 게임이니까 가능한 설정 같습니다. 솔직히 감탄했어요. 당신한테도 당신 의뢰인한테도요. 아, 예. 빚이 있거든요, 그 녀석에게는. 뭐 기존의 지인이었나 보네요. 지인 사건을 가지고 온 나루오도 변호사님. 어머, 그 의뢰인분에게요? 네. 실은 제가 이렇게 변호사가 된 것도 어떤 의미로는 그 녀석 덕분이기도 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군요. 저는 녀석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뭐 빚진 게 있어가지고 변호로 갚겠다. 네. 도와주고 싶어요. 끝장이야.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네, 의뢰인이 울부짖고 있네요. 그렇군요. 당황. 죽을래. 죽어버릴 거야. 난 이제 죽을 거야. 죽고 싶어 하네요. 아, 되게 담담하게 얘기를 하시네. 으휴. 나루오도. 야하리라는 사람이 의뢰인인가봐요. 나루오도 군의 친구인 것 같고. 야하리, 유죄야. 날 유죄로 만들어줘. 사형이든 뭐든 확 선고받고 깔끔하게 죽게 해줘. 멘탈이 굉장히 약하신 분 같네요, 야하리 군. 내겐 무리야.
그녀가 없는 인생 따윈 죽는 것이 낫다. 아까 피해자랑 뭐 연인 관계거나 뭐 그럴 걸로 추측이 되죠. 누가 그녀를 가르쳐줘 나루오도. 그 일본은 우리나라랑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방송 보도가 많이 됐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개인정보 보호가 좀 강화되면서 그 가해자 이름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강력범죄안에서는 그 신상공개위원회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공개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신문에 이름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강력범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름이나 이런 거를 좀 기사에 내더라고요. 나루오도 류이치, 줄여서 나루오도. 3개월 전에 신참 변호사가 되어 오늘은 처음 법정에 서는데 지인의 살인사건, 그것도 누명을 썼다고 추측이 되는 살인사건. 네, 그건 그렇고 이번 사건은 지극히 간단하다. 아파트의 한 집에서 젊은 여성이 살해되었다. 체포된 자는 불운하게도 그녀와 사귀고 있었던 남자, 연인관계군요. 네, 변호사의 단짝 친구. 이렇게 친한 친구 사건을 맡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더군다나 첫 사건으로. 사건 뒤에는 역시나 야알이라 불려온 올해로 23년. 그러면 친구면 23살의 변호사가 된 건가요? 되게 빠르네. 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나쁜 건 이 녀석이 아니다. 심각하게 운이 없을 뿐. 정말 좋은 녀석이란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 큰 빚이 있다. 도와주겠어, 반드시. 지방재판소 이법정. 1심인가 보죠, 지방재판소라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야하리 마사시의 법정을 개정합니다. 검찰 측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변호 측도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나루오도 군, 당신은 아마 오늘이 첫 법정이었지요? 이거를 재판부가 알 수 있나요? 보통 첫 법정인지 아닌지는 재판부가 보통 모르는데, 뭐 나이나 기수나 이런 거를 미리 찾아보고 들어오셨으면 알 수 있는데, 의뢰인이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 여부는 변호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랑은 많이 다른데,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여부는 증거에 달려 있죠. 증거를 변호사가 얼마나 잘 정리를 해주고 그거를 판사가 얼마나 잘 받아주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인 나루오도 군이 그렇게 긴장하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정말로 준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 예. 간단한 질문을 할 테니 대답해 주시길. 우선 이 사건의 피고인의 이름을 말해보시오. 류이치는 그 아까 소장님이었죠? 야리가 친구 이름이었고, 아야사토 치히로는 이게 피해자 이름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일단 야하리. 야하리 군을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다음 질문이에요. 살인사건인데 피해자 이름을 말해보세요. 질리도록 조서를 봤으니 까먹었어. 피해자 이름 같은 경우에 익명화돼 있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피해자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익명화를 많이 해요. 특히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모를 수 있습니다. 깜빡 잊은 것 뿐이에요. 머리가 아파졌어요. 사건에 대한 것은 법정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법정 기록 여기 탭 누르라고 나와있는데요. 오케이. 체크해두세요. 부탁할게요. 피해자 이름은 잠깐만 탭. 변호사 배지 있고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나를 변호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은 많이 안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배지를 안 차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뭐라고 하시는 판사님들이 계세요. 이게 서울에서는 배지를 안 달아도 뭐라고 안 하시는 분위기인데 지방은 뭐라고 합니다. 이제 변호인 배지 안 달고 왔나요?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타카비 미카의 부검 기록. 사망 시각은 7월 31일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둔기에 의한 일격으로 출혈사. 타카비 미카네요. 피해자 이름이. 돌아간다. 백스페이스. 네. 타카비 미카. 네, 타카비 미카 씨입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녀는 어떻게 살해됐지요? 사인은 방금 둔기로 맞았다고 했죠? 아까 무슨 뭐 조각상 같은 걸로 맞았던데. 독살은 뭐 다들 아시겠고, 교살은 이제 목 조른 거 얘기하는 거죠. 둔기로 한 방 퍽 하고 맞아서. 맞습니다. 그럼 질문 이 정도라고 슬슬 재판을 시작하죠. 침착해진 것 같으니 예. 아우치 검사. 말한 대로 피해자는 둔기로 맞았습니다. 그 둔기 말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생각하는 사람의 장식품입니다. 로댕의 작품이죠. 거기까지만 합니다. 네. 사체 옆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증거품으로 수리하지요.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이런 식으로 증거품이 제출될 거예요. 증거품 데이터는 이제부터 당신의 무기가 될 테니 탭을 눌러 법정 기록을 체크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우치 검사 증인을 불러주십시오. 증인 있나 보네? 야가리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지요. 피고인 뭐 신문할 수 있죠. 피고인 신문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랑 조금 순서가 뭐 잘못됐네요. 다르네요. 이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거조사를 마치고 나서 보통 피고인 신문을 하게 돼요. 절차상으로. 그러면 증거조사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증인신문이라든지 증거채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절차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피고인 신문을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많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보통 재판에 들어가실 때 증거기록을 재판부가 다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증거기록 같은 경우에는 그 증거조사가 끝나야 재판부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넘어간 그 증거기록을 토대로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거를 보지 않고 증인신문과 동시에 같은 날에 증거조사를 그 형식적으로 끝내고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소장님, 저는 어떻게 하면... 지금은 의뢰인을 돕기 위한 정보를 잘 들으세요. 반격할 기회는 나중에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미리 준비를 하고 가야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 신문 전에는 미리 준비를 해가야 됩니다. 큰일이군. 야리 녀석. 쉽게 흥분하는 타입인데. 자, 섰습니다. 법정에. 자, 야리군. 당신은 최근에 피해자에게 차였다죠? 치정에 의한 살인을 의심을 하나 보네요, 검사가. 뭐라고 막 갑자기 반말. 금색이 최고의 커플에게 무슨 당치도 않는. 벌써부터 흥분했습니다. 단지 요새 전화를 안 받고 만나려 해도 거절당했을 뿐입니다. 헛소리 말라고.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을 차였다고 하죠. 예. 상식적으로 그런 상황을 차였다고 하는 게 맞죠. 실제로 그녀는 당신을 내팽개치고 놀러 다니고 있었죠. 살해되기 전날도 해외여행에서 막 돌아온 참이더군요. 거짓말이야. 난 믿을 수 없어. 피해자의 여권. 살해되기 전날까지 그녀는 뉴욕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증거품 여권 데이터를 법정 기록에 첨부했다. 사건 전날. 네. 귀국 날짜는 사망 전날이라는 게 증거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모델이었지만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에게는 스폰서가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폰서? 용돈을 주는 아저씨들을 말하는 거죠. 그녀는 그들로부터 돈을 지원받으면서 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사실 그 피해자에 대한 고인에 대한 명예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증거에 의해서 이런
진술을 해야 되는데요. 피해자인 타카비 미카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죠, 야리군? 추상적인 질문이네요. 아마도 이제 뭔가 피해자가 뭔가 스폰을 받고 있었다는 내용을 들춰서 그 뭔가 복수심이 있었다, 아니면 뭐 치정과 관련된 어떤 진술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죠. 대답 못하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말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질문에는. 야리 녀석이라면 불리한 말을 내뱉을지도. 어쩌지? 쉽게 흥분하는 타입이면 사실 대답을 못하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게임이니까 상황을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 그쵸? 일단은 실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대답 못하게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사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번 질문 사건과 관계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관계없을 리가 없잖아. 물러보다니 나쁜. 죽어버려. 천국에서 그 여자에게 따질 거야 정말. 재판을 계속하지요. 피고의 동기가 얼추 소명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사실 증거가 있어야 이게 소명이 됐다고 봐야 되는데 그냥 아우치 검사가 진술만으로 이렇게 퉁치려고 하네요. 근데 재판관이 아주 잘 알았습니다라고 호응을 해주는 거 보니까 이거 뭔가 재판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사건이 있었던 날 당신은 그녀의 방에 갔었지요? 그렇지요. 갔던 모양이군. 어쩌지? 사실 지금 증거랄 게 부검 결과 그리고 흉기가 나오긴 했는데,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그 야리 군이 했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 둔기에서 뭔가 지문이 나오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 근데 방문을 한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불리한 내역일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한 진술을 안 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다, 그건 오히려 더 불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솔직하게 대답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검사가 알고 있다고 하면 제3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정직하게 대답해. 법정에서 이런 제스처를 사전에 협의를 했나봐요. 손가락질하는 걸로. 네. 갔었죠. 갔다고. 웅성웅성 됩니다. 정숙히. 그래서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녀는 집에 없었어. 그래서 못 만났어 결국. 이 있음. 재판장님, 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저에겐 방금의 거짓말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맞죠? 역시나 증거가 있으니까 이걸 물어봤겠죠? 그렇다면 얘기가 빠르겠군요. 어떤 증인입니까? 시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 사람인가 보다. 살인 현장에서 도망가는 피고인 야리군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거 거의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여요. 이건 뭐 초장부터 막장이잖아. 사건 당일 현장 아파트에 신문 구독을 권유하고 있었던 야마노 호시오 씨를 입증시켜 주십시오. 범인이 나왔습니다. 야마노 씨 신문 구독을 권유하고 있었죠? 예, 그러합지요. 예입. 즉시 증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건 당일 목격한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증언 시작. 사건 당일 목격한 것. 신문 구독을 권유하러 다니는 중에 한 집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당황한 듯 문을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 그 집을 살짝 들여다보았습죠. 그랬더니 세상에 어떤 여성이 죽어있더라굽쇼. 전 혼비백산해서 무서워서 방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전 바로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습니다요. 하지만 그녀의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 신고했습죠. 시간도 확실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도망간 남자는 틀림없이 적에 있는 피고였습니다. 야알이 어째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거야? 피고인들이 실제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변호인들한테도. 이상한 문화라고 해야 돼. 이상한 심리가 있는데, 변호인도 속여야 판사도 속일 수 있다라는 그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변호인을 속이는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제 변호인을 속이면 사실 사건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상황을 다 변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사실 거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명백하게 목격당했다면 변호 따윈 소용없죠. 그 아까 둔기가 나왔고, 그리고 피해자의 사인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인과관계로서 뭔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간접 증거인 목격자의 증언이 나와버리면 사건 끝나는 거죠. 그런데 현장에 있던 전화는 어째서 불통이었죠? 재판관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건물은 정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전 중이라 해도 아마 전화는 쓸 수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기종에 따라서는 무선 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인터넷 전화나 이런 건가요? 그런 타입의 무선 전화기였습니다. 정전 기록을 제출합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사건 현장인 아파트는 정전이었다. 법정 기록에 첨부했습니다. 변호인, 예, 신문을 부탁드리죠. 신문 말입니까? 이제 본격적인 승부예요. 예, 저기 신문이란 건 어떻게 해야... 자, 첫 법정 경험이죠. 처음 공판인데 신문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소장님, 대표님한테 물어보고 있어요. 이제 사건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죠. 보통 피고인 신문이나 증인 신문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많이 해요. 형사사건에서 준비를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거를 준비 없이 왔다는 거죠. 네. 방금 증언의 거짓을 파헤치는 거죠. 거짓말인가요? 당신 의뢰인이 무죄라면 저런 목격 증언 당연히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의뢰인이 무죄란 걸 믿지 않나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증거품이에요. 증인의 증언과 증거품의 데이터 사이에는 어떠한 결정적인 차이점, 즉 모순이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이런 거를 증인의 증언을 탄핵한다고 하죠. 보통 피해자 측의 우호 증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접 범인이니까 당연히 우호 증인이겠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을 하려고 할 테니까 일단 그런 진술들은 법정에서 반대 신문을 통해서 탄핵을 시켜야 되거든요. 탄핵을 시킨다는 말은 이제 신빙성을 깎아가지고 이제 재판장으로 하여금 그 진술을 믿지 않게 하려는 거죠. 모순이 있는 증거품을 찾았다면 그것을 저 증인에게 제시해보세요. 법정 기록을 보고 증언과 다른 부분을 찾아요. 변호사 배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고, 지금 진술에서는 2시였다고 했는데 사망 시각이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죠? 이게 진술이랑 불일치하는 부분인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정정 기록은 뭐 진술이랑은 일치하죠? 네. 신문 시작. 네, 증인에 대한 반대 신문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진술을 한번 보죠. 반쯤 열어둔 채로 사라졌다. 그 집을 들여다보았는데 죽어 있었다. 방에 들어가지 못했다. 경찰을 부르려고 생각했는데 집 전화가 불통이라서 근처 공중전화를 이용해서 신고했다. 였습니다. 추궁한다. 잠깐. 오후 2시 틀림없습니까? 아, 이렇게 하고 제시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죠. 모순되는 증거품은 아, 이제 제시해야 되는구나. 네.
제시한다. 사체를 발견한 것이 오후 2시 맞습니까? 네, 2시였었죠, 분명히. 하지만 그건 좀 이상하군요. 이 해부 기록 데이터와 명백히 모순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은 오후 4시 이후입니다. 2시에 사체를 발견했다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째서 2시간이나 차이가 나는 거죠? 아, 그것은 그것은 사소한 일입니다. 단순한 착오 네, 단순한 착오일 순 없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마노씨, 어째서 사체를 발견한 시간을 2시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저기 어째서일까요? 거짓말이니까죠? 멋진 반론이에요, 나루오독은. 그런 식으로 모순을 지적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식의 게임이네요. 거짓말은 반드시 다음 거짓말을 만들어낼 테니까요. 그 거짓을 또 발견해서 저자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맞아, 생각났습니다. 다시 한번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자, 사체를 발견한 시간에 대해서. 사체를 발견했을 때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정각을 알리는 소리 말이죠.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정각 알람치곤 2시간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쇼?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2시라고 착각했던 것 같네요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정전이었는데, 그쵸? 비디오로 알람을 들었다. 변호인 신문 부탁드립니다. 나로독은 이제 어떻게 할진 잘 알겠죠? 맡겨주세요. 신문 시작. 자, 이제 추궁을 하고 제시를 해야겠군요. 시계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아마 TV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TV 말입니까? 라디오가 아니었나요? 글쎄요. 라디오는 없었습니다. 대형 TV가 한 대 있었을 뿐입니다. 나로독은 TV에서 나온 알람을 들었다라는 증언, 왠지 조금 걸리는 데가 있군요. 현장에 알람을 들었다는 거죠? 정각 알람치고는 2시간이나 차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피해자분이 비디오를 보고 있던 게 아닐까쇼. 뭐야? 같네요. 탭 제시한다. 아파트가 정전이었죠. 이 기록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TV든 비디오는 간에 볼 수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또 다른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야마노씨 어떻게 된 거죠? 아니, 저도 저기 어떻게 된 일인지. 맞아요, 기억났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점점 당신이라는 인물이 수상하게 보이는군요. 뭐랄까, 수상쩍게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일단 그 이마에 점이 있으신 것부터가 뭔가 하나의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정말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체를 본 쇼크로 됐습니다. 잘 알겠어요. 그럼 다시 증언을 부탁하겠습니다. 시간을 들었다에 대해서.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엔 탁상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기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시계를 보았다. 뭐 그렇다면 이해되는군요. 재판장이 좀 유죄심증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변호인 신문을. 알겠습니다. 시간을 들었다에 대해서. 역시 들은 게 아니고 봤던 거였습니다. 현장에는 탁상시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저기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말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모순된 부분을 찾아보죠. 자, 한번 볼게요. 장식품인데 이거겠죠, 그러면? 그럼 추궁을 해보고
현장에 탁상시계가 있었나요? 아, 오케이. 추궁한다. 그건 처음 듣는군요. 탁상시계는 범인이 때릴 적에 쓴 흉기 말입니다. 추궁한다. 흉기 말이지요? 흉기인 탁상시계 말씀입죠. 근데 이 정도 준비가 안 된 범인은 네, 거의 자백 수준입니다. 이거는 네. 실례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듣고 계신 겁니까? 뭔가 마음에 걸리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아니라 나와야죠. 바로 기록 들고, 기록 몇 페이지 보시면 흉기는 탁상시계가 아니라 뭐 바로 반론 나가야죠.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시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제시를 해야겠습니다. 이있음. 잠깐만요. 흉기는 이처럼 장식품입니다. 이것에 어디가 시계란 말입니까? 대체 뭐야 아까부터 잘난 것처럼. 야마노씨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난 봤다고. 그건 탁상시계야. 재판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무슨 일이죠, 아우치 검사? 이 장식품은 증인 말대로 실은 탁상시계입니다. 모기 스위치 기능을 해서 시간을 음성으로 알려줍니다. 시계로 보이지 않아서 장식품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랬군요. 흉기는 사실 탁상시계였다는 것이군요. 어떻습니까, 나루오독은? 야마노씨의 증언은 틀리지 않았군요. 이건 분명 시계니까요. 문제는 없습니까? 아직 있죠? 아까는 봤다고 했나요? 들린 게 아니라? 봤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 들리는 시계라는 거잖아요. 아직 있다. 큰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시계라는 걸 알려면 실제로 만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안엔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모순점입니다. 그렇군요. 어째서 증인이 시계에 대해 알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건 당일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에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맞겠죠?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그날 현장인 집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뭐라고? 난 몰라. 그런 건. 맞아. 그 탁상시계로 피해자를 가격한 것은 바로 당신이었어. 그 영화 같은 연출인데 실제로 증인이 범인이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희귀하죠. 네. 그녀를 때렸을 때 충격으로 그 시계가 울린 거야. 당신은 그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웅성웅성. 정숙하시오. 재미있군요. 나루오독은 계속해 주십시오. 예. 야마노씨, 분명히 당신은 꽤나 놀랐을 겁니다. 피해자를 가격한 순간 장식품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왔으니까요. 그 소리가 강렬하게 인상에 남아버린 거죠. 그래서 당신은 시간만큼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있음. 무슨 말입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어내다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당신 증인의 얼굴을 봐주시죠. 증인 어떻게 된 겁니까? 얼굴을 보고 표정 변화를 보고 확신을 했네요. 당신이 한 짓입니까? 저는 결코 저기 제가 들었던, 아니 본 것이란 네. 가발을 던졌네요. 자잘한 일을 쪼잔하게 시리. 저놈이야. 난 봤다고. 사형이야. 그 남자에게 사형을. 웅성웅성. 정숙하시오. 정숙히. 재판장님 잠시만요. 방금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네, 표정을 보고 얘기했기 때문에 증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당시 재판 과정에서 뭐 증인의 표정, 말투 이런 것도 사실 증거로 채택이 되거든요. 이제 속기록한테 기록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뭐 변호인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뭐 증인이 현재 당황해서 말을 버벅이고 있었다는 거를 뭐 기재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판기록에 첨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나루오독은 증인이 들었다는 알람이 시계에서 난 소리라는 증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다. 잘 생각해야 해. 그렇군요.
야마노 씨가 들었던 것은 이 탁상시계가 낸 소리였습니다. 그 사실을 증명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그건 시계를 올려보면 되죠. 네,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자,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시계 빛 아마도 9시 25분일 것이다. 어라, 뭔가 이상하게 시간을 알리는 시계군요. 아마도 네, 뭐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멘트가 어쨌다는 거죠. 아우치 검사, 지금 시간이 몇 시죠? 11시 25분. 아, 2시간 느리네요, 이 탁상시계가. 살인 현장에서 야마노씨가 들었던 시각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떻습니까? 또 발뺌할 수 있나요, 야마노씨? 그러면 사망 시간이 4시니까 지금 2시라고 울린 게 맞겠네요. 너 뭘 모르는군. 무슨 소리지? 확실히 그 시계는 2시간 늦게 가는 모양이군. 근데 그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늦게 갔는지 어땠는지 그 증거가 없는 한 증명한 건 아니야. 그런 걸 증명할 수 있을 리가 없죠. 네, 거의 다 이긴 재판이었는데. 나로도군, 아무래도 당신이 그걸 증명하는 건 힘이 들겠군요. 그것까지는 증명이 어렵죠. 사실 뭐 살인사건이라는 거는 여러가지 간접 증거들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정짓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마노씨의 말대로 그를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유감이지만 말이죠. 그럼 이것으로 야마노 호시오씨에 대한 신문을 종료합니다. 일부러 증언해주러 와주셨더니 말이야, 범인 취급이 나하고 변호사란 놈이 생사람 잡으려 드네. 제길. 어휴, 네. 미안 야리, 거의 다 이겼는데 나로선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을까요? 열심히 모순된 부분을 탄핵하게 되면 방법이 생길 수 있죠. 잠깐만요, 야마노시오. 치히로씨, 나로도군, 여기서 포기해버리면 안됩니다. 생각해봐요. 하지만 이제 무리예요, 치히로씨. 당연히 무리죠. 첫 공판의 살인사건의 첫 증인신문이면 무리죠. 아마 머릿속이 하얘졌을 겁니다. 사건이 있었던 날 시계가 늦게 가고 있었는지를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렇군요. 아예 발상을 역전시켜봐요. 저 시계가 사건 당일에도 2시간이나 늦어져 있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당초 저 시계가 왜 2시간이나 늦어졌는가, 그 이유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나로도군, 그 시계가 어째서 2시간 늦어진 건지 알 수 있겠어요? 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다고 해볼게요. 뭐 남은 증거겠죠? 뭐 뉴욕이랑 시차인가? 아닌데? 그거라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품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걸 제시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나루오도군? 사건이 있었던 날에는 시계는 이미 늦게 가고 있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한 증거품으로 그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해보시지. 그럼 시계가 늦어진 이유에 대한 증거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겠죠? 귀국한 것 때문에 이제 시차가 이거밖에 안 나나? 네, 일단 제시해볼게요. 받아라. 피해자는 사건 전날 막 귀국했던 참입니다. 뉴욕과 여기와는 14시간 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후 4시일 때 뉴욕은 전날 오전 2시. 시계로 따지면 그 차이는 역시 딱 2시간인 것입니다. 피해자는 귀국 후 시계의 시차를 아직 수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계를 들고 갔다 왔나 보네요. 알람 시계라서. 저 무거운걸. 따라서 당신이 들었던 시간은 2시간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야마노씨?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네요. 땅땅땅. 정숙하시오, 정숙. 그럼 이것으로 상황은 처음과 완전히 달라졌군요. 아우치 검사, 야마노 호시오는 네, 그게 방금 긴급 체포했습니다. 뭐 정황상으로 봤을 때
뭐 맞는 것 같죠? 본인 진술한 게. 긴급 체포라는 게 이제 영장 없이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데, 뭐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건 하에서 긴급 체포를 하게 되면 이제 사후 영장을 발부받아서 기록에 첨부를 하게 되면 이제 체포가 완벽해지는 겁니다. 좋습니다, 나루오도군. 예, 솔직히 말해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의뢰인을 구해낸 데다가 진범까지 찾아낼 줄이야.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와선 형식에 불과하지만 피고인 야리 마사시에게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보통 무죄. 바로. 하긴 뭐 진범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진범이 밝혀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아까 그 증인에 대해서 공판이 열리고, 그리고 뭐 증거 조사를 마치고 그 공판을 종결을 해야 사실 증거 조사가 마쳐지고 그때 이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건데, 그때 확정을 지을 수 있는 건데, 재판관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성급하네요. 네, 성급해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패정. 일반적인 절차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야하리 씨에 대한 재판도 그래요. 야하리 씨에 대해서는 오늘 증거조사를 마쳤다고 하면은 사실 뭐 명백해 보이면 바로 판결을 할 수는 있긴 합니다. 할 수는 있긴 한데, 사실 판결문을 쓰기 위해서 그 판결 선고기일을 보통 따로 잡게 됩니다. 네. 근데 재판관님 쿨하시네요. 야마노라는 자는 빈집털이 상습범이었던 것 같다. 신문 구독을 권유하면서 빈집을 노렸다고 한다. 그날, 네. 야하리가 그녀의 집을 방문했을 때겠죠? 피해자는 집을 비우고 있었다. 그가 떠난 후 야마노는 작업을 하기 위해 집에 침입. 뒤지는 중에 마침 피해자가 돌아온 것이었다. 놀란 야마노는 옆에 있던 장식품으로 그녀를 둔기로 가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8월 3일 오후 2시 32분 지방재판소 피고인 제2대기실. 근데 사망사건인데 구속사건이 아니었나 보네요. 보통 사망사건은 대부분 구속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불구속으로 된 것 같네요. 일단 야하리 군이 죄수복을 미결수복이죠. 미결수복. 노란 것도 아니고 갈색도 아닌 그 애매한 황토색, 밝은 황토색의 그 미결수복이 있거든요. 미결수라는 거는 이제 재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입히는 옷인데, 사복을 입은 거 보니까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거죠. 무사히 끝났다니 아직 믿어지지 않는군. 나루오독은 해냈군요. 축하해요. 고맙습니다. 모두 소장님 덕분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도 간만에 속이 시원했어요. 이렇게 기뻐하는 소장님은 처음 본다. 뭐 무죄 판결 나면 좋아하죠. 죽어버릴 거야.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나루오도 슬슬 죽어버릴 거야. 야, 무죄란 말이야. 사건 이제 끝났어, 야하리. 그치만 미카는 이제 돌아오지 않잖아. 축하해요, 야빠리씨. 야빠리? 왜 그러시죠, 야빠리씨? 아니 저기 뭐랄까, 그게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못 잊을 거예요. 못 잊죠. 무죄 판결 받으면 평생 어떻게 잊어요. 널 구해준 건 나라고. 맞다. 이거 선물입니다. 받아주세요. 제게요? 증거품인데? 실은 이거 제가 그녀를 위해 만든 시계입니다. 2개를 만들었거든요. 아, 증거품이 아니군요. 직접 만든 거였어요, 이게? 그럼 기념으로 잘 받겠어요. 나루오도 군이 변론을 다 해줬는데 선물은 치히로 대표님이 받는, 네. 이런 상황이군요. 근데 나루오도, 나 이렇게나 그녀를 사랑했는데 말이야. 그녀에게 있어서 난 단지 장난감이었던 거잖아. 진짜로 슬프네. 야하리.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녀 나름대로 당신을 생각했을 거예요. 동정 같은 건. 어머, 그게 아닌걸요. 그렇죠. 나루오독은 눈치가 없는 그에게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럴까요? 갑자기 보여주라고 해도 뭐지? 뭘까요? 장식품이겠죠?
그쵸? 상식품이겠죠. 받아라. 이건 네가 직접 만든 단 하나뿐인 시계잖아. 그녀는 이걸 가지고 여행을 다녀온 거라고. 그러면 좀 말이 되네요. 들고 갔다 온 거면. 마침 시계가 없었는데 무거운 걸. 네. 어떻게 생각하든 네 맘이지만 말이야. 나로도 이번 일은 너에게 부탁해서 정말 다행이야. 정말 고맙다. 네. 이걸로 잘 된 걸까? 아직 그 진범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어요. 증거품이란 이런 거예요. 보는 각도에 따라 그 의미는 크게 달라지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피고가 유죄일까 무죄일까 우린 알 수가 없어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들을 믿어주는 것뿐. 믿기만 하면 큰일 납니다. 네, 믿기만 하면 큰일 나요. 믿었는데 갑자기 법정 딱 들어갔을 때 반대되는 증거 나오면 피고인도 멘붕이고 변호사도 멘붕이고, 네, 재판이 망하는 지름길. 그리고 그들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과 같죠. 이제 적당히 믿어야죠. 어느 정도 그 거짓말할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저희는 듣기 때문에. 강해지세요. 더욱 자신이 믿는 것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우리도 돌아갈까요? 오늘 저녁은 제가 화끈하게 쏠까 하는데요. 야빠리 씨의 무죄를 축하해야죠. 네, 맞아, 야빠리 씨 말인데 그 덕분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말했죠?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만요. 다음에 들려주세요. 그 얘기 정말 궁금해요. 네, 저도 궁금하지만 오늘 라이브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는 또 다음에 해보죠. 야리 녀석 역시 친구가 최고야. 만연벌할 뿐. 그 생각하는 사람 시계 말고는 의뢰비 줄 생각이 없는 모양이다. 아, 이거 중대사항인데.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의뢰비가 없다. 네. 그리고 그 시계는 끔찍한 사건을 일으키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겠다는 내 약속은 영원히 지킬 수 없게 되었다. 역전재판.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거는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의뢰비를 못 받았다. 이거 변호사한테 중대사항이죠. 회사가 공짜로 뭐 굴러가는 건 아니니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한 번 있는데 그 조금 과거에 폭행치사 사건을 1심에서 맡았다가 이제 뭐 상당 인과관계죠. 상당 인과관계 부분을 부인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어요.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무죄고 단순 폭행으로 바뀌어서 이제 구속에서 네, 불구속으로. 그래서 집행유예가 나왔을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폭행치사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1심에서 조금 영가로 선임을 했다가 항소심에서는 계약만 하시고 그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뭐 이제 입금이 안 되고 있는 거죠. 1심 것도 입금을 다 못 받았는데 항소심 것도 입금을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사건을 중간에 드랍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뭐 무죄를 받은 사안이라서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이 건과 비슷하네요. 네. 그럼 오늘은 뭐 게임 역전재판 게임은 이 정도로 하고, 저는 오늘 상담 진행했던 법무법인 일로의 문건일 대표 변호사였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